전하, 선왕의 승하는 결코 자연스러운 병사가 아니옵니다. 이는 명백한 시여, 즉 임금을 죽인 대역죄이옵니다. 이는 임금을 죽인 대역죄이옵니다. 전하, 저들은 충신이 아니라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저들이 전순이를 공격하는 것은 곧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안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내 숙부와 도승지의 뜻에 따르겠노라. 전순이를 처형하지 않고 직급만 낮추는 것으로 하겠소. 수양대군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애물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불시에 습격하여 철퇴로 내리쳤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혼란의 늙은 여우들 뿐이다. 영의정 황보인, 이양, 조국관 등 문종의 생전에 세자를 부탁했던 고명 대신들이 영문도 모른 채 궁궐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궁궐문 뒤에는 한명회가 작성한 생살들을 든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적힌 충신들은 붉은 피를 뿌리며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의 조정은 수양대군의 소나기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 조선의 태양이 지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추스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군 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두고 대궐 안팎에서 암살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세종대왕 때부터 이어온 완벽한 의료 체계가 왜 유독 문종에게만은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 추궁이 시작됩니다. 선왕 문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전순의 사헌부와 사간원, 양사의 관리들은 목숨 걸고 그를 처단하라 울부짖었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경복궁 근정전 문종의 승하 직후 흰 소복을 입은 어린 단종이 자신의 몸보다 훨씬 큰 옥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소복을 입은 백관들이 엎드려 통곡하고 있으나 그 울음소리 사이로 서슬퍼런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전순이를 비롯한 의관들을 포박하여 끌고 들어오며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침묵을 깬 것은 의금부 판사의 떨리는 호통이었습니다. 그는 포박된 채 무릎 꿇린 전순이를 손가락질하며 어린 단종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전하, 선왕의 승하는 결코 자연스러운 병사가 아니옵니다. 이는 명백한 시여, 즉 임금을 죽인 대역죄이옵니다. 의금부 판사의 목소리가 정각을 울렸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는 어이들이 반드시 대신들과 상의하여 약을 썼거늘 전순이는 이번 진료에서 병세의 경중도 말하지 않았고 쓰는 약조차 대신들에게 묻지 않았사옵니다. 이것이 어찌 의원으로서의 실수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고의적인 사례가 분명하옵니다. 전순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방패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궁이 이어질수록 전순이가 저지른 믿기 힘든 만행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헌부 지평들은 실록에 기록된 전순이의 기만극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었습니다. 전하, 허리 위의 종기에서 가장 기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과 꿩고기이옵니다. 그런데 전순에는 병세가 위중한 선왕께 꿩고기를 구워 올렸고 활 쏘는 것을 관람하게 하여 옥체를 망가뜨려 싸웁니다. 또한 고름이 짙어지기도 전에 억지로 침을 찔러 넣어 선왕을 사지로 몰아넣어 싸웁니다. 백관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붕괴하고 한탄했습니다. 용렬한 의관에게만 임금을 맡겨놓아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전순이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단종의 작은 어깨는 대신들의 분노와 아바마마의 죽음 사이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추궁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바마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의원을 당장 처형하라는 대신들의 외침은 정당했으나 단종의 옆을 지키는 것은 수양대군과 그의 신복 강맹경이었습니다. 전순에는 주범인이 목을 베어 선왕의 영전에 바치소서. 대신들의 주청이 빗발쳤지만 단종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곁에 선 수양대군의 싸늘한 기세가 어린 왕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겨우 목소리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내 숙부와 도승지의 뜻에 따르겠노라. 전순이를 처형하지 않고 직급만 낮추는 것으로 하겠소. 이것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옛날 춘추의 법에 의하면 약을 먼저 맛보지 않은 것만으로도 임금을 죽인 죄를 물었거늘 어찌 이리 가벼운 벌을 내리십니까? 하지만 어린 단종은 이미 수양대군이 쳐놓은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알기엔 너무나 어렸던 왕은 그렇게 선왕, 문종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집무실, 창밖으로 소복이 쌓인 눈이 밤 풍경을 하얗게 지우고 있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단종이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고 그 맞은편에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수양대군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도승지 강맹경은 문 곁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종은 양사의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매만지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상소문에는 전순이가 금기인 꿩고기를 올리고 억지로 침을 찔러 선왕을 죽게 했다는 명백한 죄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숙부, 신하들이 전순이를 처형해야 한다고 난리이옵니다. 아바마마의 진료 과정이 너무나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수양대군은 단종의 책상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어린 왕의 얼굴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전하, 저들은 충신이 아니라 조정을 어지럽히는 자들입니다. 전순이는 할아버님께서 발탁하신 명이요, 아버님께서 다시 복직시키신 분입니다. 지금 저들이 전순이를 공격하는 것은 곧 돌아가신 할아버님과 아버님의 안목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수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담긴 칼날은 예리했습니다. 전하, 임금의 위엄은 저들이 떠드는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오만한 언관들을 꾸짖어 입을 막으셔야 전하의 권위가 바로 설 것입니다. 단종은 곁에 서 있는 도승지 강맹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바마마가 가장 신임했던 비서실장이자 임금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자였기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도승지, 그대도 숙부의 말과 같은 생각이요? 신하들의 말이 저리 서슬퍼런데 어찌 꾸짖기만 하란 말이요. 하지만 강맹경은 이미 수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전하, 대군마마의 말씀이 100번 옳사옵니다. 선왕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말은 곧 대궐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금은 낱낱이 밝힐 때가 아니라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엄벌하여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도승지로서 제가 드리는 간청이옵니다. 임금의 곁에서 진실을 지켜야 할 도승지가 오히려 종친 숙부의 앞잡이가 되어 어린 왕을 압박하는 상황. 단종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바마마의 죽음을 밝히고 싶어도 자신을 둘러싼 모든 어른이 그만하라며 입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양과 강맹경의 집요한 압박에 결국 12살 왕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단종은 양사의 언관들을 꾸짖어 물리쳤고 사흘 뒤 전순이에 대한 처벌을 흐지부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내 숙부와 도승지의 뜻에 따르겠노라. 전순이를 처형하지 않고 직급만 낮추는 것으로 하겠소. 수양대군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뒤 수양에 보이지 않는 손은 단종을 움직여 전순이를 보란 듯이 원래의 자리로 복직시킵니다. 문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이 다시 대궐의 약방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헌부 대신들은 통곡했습니다. 춘추의 법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임금을 죽인 죄인을 벌하지 못하고 다시 복직시키다니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도다. 하지만 어린 단종은 그 통곡 소리를 들으며 홀로 울었습니다. 숙부의 눈빛이 무서워서 아바마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말입니다. 수양의 방패는 전순이를 완벽히 보호했고 그 방패 뒤에서 수양은 이제 조카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더 큰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한양도성. 차가운 가을바람이 성벽을 때리고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옵니다. 수양대군의 사저에는 한 명의 권람 등 무장한 장정들이 숨죽여 모여 있고 수양은 붉은 관복 위에 철갑을 덧입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생살부가 촛불에 일렁이며 죽음의 명단을 비추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장애물, 호랑이라 불리던 좌의정,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밀히 접근한 수양의 무사들은 김종서와 그의 아들을 불시에 습격하여 철퇴로 내리쳤습니다. 김종서가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혼란의 늙은 여우들 뿐이다. 수양대군의 외침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수양은 곧바로 대궐로 진격하여 어린 단종을 협박했습니다. 겁에 질린 단종의 명으로 대신들을 급히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이양, 조국관 등 문종이 생전에 세자를 부탁했던 고명 대신들이 영문도 모른 채 궁궐문을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궁궐문 뒤에는 한명회가 작성한 생살부를 든 무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적힌 충신들은 하얀 눈 대신 붉은 피를 뿌리며 차례로 쓰러져 갔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조선의 조정은 수양대군의 소나기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피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 수양대군은 승전고를 울리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쿠데타의 공신들이 모여 승리를 자축했지요. 수양대군은 술잔을 들이켜며 곁에 있는 이명대군에게 이계정과 신숙주를 때리게 하는 기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섬뜩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가 만약 손으로 때린다면 전순이나 임원중 같은 명의가 좌우에서 서로 교대하며 구호한다 해도 끝내 효험이 없을 것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문종의 죽음을 둘러싸고 암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전순이를 수양대군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이자 명의로 공인해버린 것입니다. 선왕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의원을 처벌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해줄 최고의 도구로 치켜세운 셈입니다. 수양대군에게 있어 전순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앞길을 열어준 1등 공신이었습니다. 문종이 급사하지 않았다면 수양대군이 이토록 빨리 왕자를 찬탈할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양은 복직된 전순이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내렸습니다. 문종의 죽음 이후 의금부와 사헌부로부터 목을 베라는 빗발치는 요구를 받았던 그 전순이는 이제 수양대군의 시대에 이르러 조선 최고의 명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권세의 정점에 섭니다. 어린 단종은 숙부의 서슬 퍼런 칼날 아래서 자신의 충신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문종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려던 정의는 수양대군의 핏빛 쿠데타와 함께 영원히 땅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전순희의 복직은 곧 문종 암살 의혹에 대한 수양대군의 무죄 선언이자 자신을 도운 자들에 대한 잔혹한 보상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의 함성과 그것을 덮으려는 자들의 침묵, 12살 단종이 앉은 옥좌는 권력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아비를 죽인 원수를 무죄 방면할 수밖에 없었던 단종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수양대군은 조카를 폐위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발톱을 한껏 고추 세웁니다. 옳은말 제대로 하는 언관들을 꾸짖으라고 조카를 압박하는 수양대군. 참 기막힙니다. 하지만 어린 임금은 비정한 권력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비호로 전순위를 풀어줬으니 선왕 문종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미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덮은 자리에 핀 독버섯. 단종이 숙부가 두려워 아버지를 죽인 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순의를 무죄 방면한 순간 조선의 법도는 죽었고 핏빛 찬탈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수양대군은 마침내 반역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인 세종이 아끼고 자신의 친형 문종이 의지했던 충신들을 하룻밤 사이에 반역자로 몰아 제거하죠. 바로 계유정란입니다. 기막힌 일은 잔혹한 도륙을 끝낸 뒤에 선왕 문종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받는 이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자기 형을 죽음으로 내몬 전순의를 복직시키고 명의라고 간판을 딱 달아줍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진실을 덮고 왕좌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형제의 우애고 뭐고 안중에도 없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승리. 그 옆에서 전순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죠. 정말 단종의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지 알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기막힌 풍경을 보며 어땠을까요?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수양대군의 잘못된 욕망은 조용히 글을 쓰고 예술을 사랑하는 다른 형제 안평대군에게도 미칩니다. 정치적 야욕? 아니, 그냥 왕자리에 현혹된 미친놈 같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어린 왕 단종과 사라진 안평대군의 꿈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평대군과 함께 사라진 몽유도원도의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가 행복해져요.